50대 정도이고요. 사실은 제가 뭐 특강까지는 아니고 일반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특강을 이게 시간도 적었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40분 동안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그 제목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스타틱 인터랙션과 키네틱 마이크로 플루이디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얼마 전부터 최근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 플루이디스 분야를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렉트로스타틱 인터랙션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울러서 키네틱 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다시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이 흘러가는 그 현상을 보는 거하고 또 하나는 파티클이 분산되어 있는 서스펜션에서 그 파티클 간의 인터랙션,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이드 파티클이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 서스펜션에서 파티클의 그레디언트 디퓨전, 농도 구배 확산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채널과 마이크로 플루는 이제 많이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분야를 우리가 많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라든가 마이크로 펌프 그리고 바이오 칩 분야, 뭐 레버너 칩 같은 분야에서 많이 우리가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이제 그 마이크로 레버너 칩에서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 채널이 이제 심지어 마이크론, 크게는 수십 마이크론 정도의 채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마이크로 플로우로 우리가 현상 관찰할 수 있는 분야가 이와 같은 마이크로 세퍼레이션, 우리가 정밀 분리, 화공에서 중요한 분리, 그래서 벌크한 쪽이 아니고 정밀한 분야. 그래서 어떤 분야가 있느냐면 이제 멤브레인 포화를 베이스로 한 멤브레인 필트레이션, 예를 들어서 프로테인 우리가 제가 특정한 크기를 필트레이션 하고 싶을 때 이것이 포화를 따라서 이제 크기별로 이제 우리가 필트레이션 하는 것과 같은 현상, 그리고 이게 포화의 네로 채널이 특별한 마이크로 채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수 나노메타 정도 되니까요. 수 나노메타, 수십 나노메타 되니까요. 그리고 크로마토믹 컬러나 또 일렉트로포레시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레버 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칩 위에 손바닥보다 작은 칩 위에 어떤 시료를 대신하고 아주 소량의 시료를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세퍼레이션하고 리액션 시키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형광 다이를 거쳐서 그 속도를 이제 우리가 추적을 트래킹을 해보는데요. 지금 다 끝났는데 상당히 느리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채널의 길이를 10cm로 보고 그리고 이제 산소포를 초당 20kg가 됐을 때 이런 물의 비스코스를 봤을 때 시어 스트레스와 델타 P 압력강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해보면은 채널의 다이아메트가 1mm일 때 그리고 100마이크로일 때 10마이크로일 때 좁아질수록 시어 스트레스와 델타 P는 상당히 이와서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레이너스 넘버는 반면에 상당히 작죠. 상당히 로우 레이너스 넘버 하이드로다이내믹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로우 레이너스 넘버 하이드로다이내믹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이크로 채널에서 그 프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특별한 프로블럼을 시리즈가 프로블럼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잘 정의가 되어 있는 프로블럼인데요. 일렉트로스태틱스가 정의된 이제 플러스 인피케이션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위 볼륨당 얼마나 차이를 갖고 있는 볼륨 차이 데ን시티 로우가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볼트만 인피케이션이 이제 나오죠. 일렉트릭 필드를 지배하는 방정식이 나오고요. 이제 이게 이제 우측함을 보면 하이퍼사이드, 푸사이드가 푸사이드 포텐셜인데 이것이 물티맨저일 수 있지만 여기는요. 나뉘는 텀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의되는 게 카파라는 것이 이제 드바이 랭스, 카파분의 1인 드바이 랭스고 가지고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이제 2kg이라는 것은 이제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이동에게, 그 다음에 볼트만 콘스탄트,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 솔루션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일렉트로라이트의 농도,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유닛 차지가 되고, Z라고 것은 이제, 원자가, 이온의 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차지 쓰고 있는 벽면에서 카운터 아이언이 모이고,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포텐셜이 엑스포넨셜이 대기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파가 이제, 두바이의 영역이 없고,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썼습니다. 제타 저희가 이제 여기서 푸사이 제로로 이제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포함해서 보시면, 폴 이퀘이션을 완전히 한 해를 얻는 것은 이제 어려운데, 이것을 푸사이가, 일반, 무차원 푸사이가 이제 일반 4를 이용해서, 시리즈 익스펜션 시켜보면, 그래서 퍼스트 오더만, 리딩 오더만 취해보면, 그냥 푸사이로 되겠죠. 좌식법은 이제 라플라시 아니고 시리즈가 그렇게 바운드 컨트롤을 이제 정해보면, 이거 다 알려져 있는 이제, 시리즈칼 튜브에서 내부에서의 그 일렉트릭 포텐셜이 이러한 분포가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많이 나오는 드바이렉스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드바이렉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건 일렉트로 오스모시스 캐터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솔루션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그 솔루션에 자기가 아이덴티파이하고 싶은 시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 수용액인데요. 여기에 이제 아이온이 어떤 솔트나 일렉트로라이트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농도에 따라서 이어지면은 그 솔루션 내에서 갖고 있는 드바이 랭스가 이와 같이 디멘전한 값으로 이와 같이 정해지면서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스모시스 캐피럴을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은 우리가 잘 특정 성분에 따라서 이와 같이 캐피럴 내에서 분리 분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텐셜 프로파일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캐피럴 채널 내에서 일체가 흘러갈 때 이제 봐야 되니까 이제 좀 보셔야 되고요. 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 이제 3, 4년간 이쪽 분야에 일을 하면서 한 것을 내용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내용도 다른 곳에서 발표된 내용을 다시 또 중복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다 이것도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여하간 우리가 차지를 뛴 캐피럴 내에서 그러는 빌로시티 프로파일이 같이 풀어져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화재들 프로 패턴이고요. 여기가 이제 일렉트릭 이펙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칼 타입에서 좀 더 이제 다른 지오메트리로 가면은 이제 렉탱귤러 타입 같은 이제 사각 채널을 이제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데요. 통상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모델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제 해석하는데 통상 이와 같은 사각 채널에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한쪽이 상당히 이제 완디멘전을 넓다고 해서 한쪽만 보면은 완디멘전을 프로그램에서 스위치 오메트가 되고 Y 방향 보면은 지금 Y 방향인데요. 그다음에 지금 X 방향, GX 방향, X 방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 이거 해석할 수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렉탱귤러에서는 이제 Y방, Z방에서 2디멘전에서 이제 위치가 될 때, 여기 채널 내에서, 사각 채널 내에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사각 채널이니까 한 면에 대해서 각각 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푸사했을 값으로. 그래서 이것을 서로 이제 슈퍼 포지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퍼레이션 배열을 테크닉을 쓰면 이제 아이덴 배열 프로그램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사인, 하이퍼 사인 꼴로 해서 이제 시리즈 익스펜션 시키면 그리고 어떤 한 채널 한 면이 파지되는 경우에 이제 사이 필드,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이 드라이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파워진 볼트만 이퀘이션에서 푸사이 값이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포텐셜 푸사이 값이 1번 작은 경우 무차원 값이 1번 작다는 것은 KT 오버 E가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그 값이 이제 우리가 디멘전al 값으로 보면은 K는 볼트만 쓰고 T는
absolute temperature고, 그리고 E가 윈 차일 때 K가 E가 디멘sional 것으로 25점 대략 한 7mV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험적인 관측에서 보면 25점 어떤 표면이 차지를 모세가 있나 어떤 다른 채널에 이제 차지가 뛰어있는데 그 포텐셜이 제타 포텐셜이 예를 들어서 25.7mV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니어한 파스 볼트만 프로블럼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낮은 경우보다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그 25.7mm보다 높은 그 포텐셜을 갖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풀 난리니어 그 파스 볼트만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요. 그 같은 경우 우선 첫 번째 우리 바운드리 컨디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운드리 컨디션이 표면에서 어떠한 특정한 콘스턴트 서피스 포텐셜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바운드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콘스턴트 차지 덴시티. 차지 덴시티라는 것이 포텐셜의 그레디언트하고 노멀 컴포넌트니까 노멀 타입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가지 타입을 이제 서로 익숙한 경우인데 이게 차지의 서비스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프랙션 K1, K2인데 이것은 실제 어떠한 리얼한 서비스에서 이온이 해리가 돼서 해리 반응에 따라서 얼마큼 포텐셜 서비스 차지를 갖고 포텐셜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K1 싱크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 시류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아니면 나와 있지 않아서 실험적으로 구해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난이역 파스 볼트나이제이션을 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널 디퍼런스 법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은 여기서 하이퍼 프사이 그러니까 우주톱의 하이퍼 프사이 값을 이렇게 리뉴얼라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J는 이제 우리가 사각 채널이 2디멘전이니까 Y 방향, Z 방향, 그리고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FDM을 우리가 할 때 이제 이터레이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FDM 우리가 스킴을 적용하면 매트리스 폼으로 되고요. 그때 다이아고널 폼이 선보여 있는 나머지 쪽은 이제 스파시한 매트리스를 갖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디자인이 되고요. 어제 프로젝트들이 각각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면 프로파일을 사각 채널에서 이제 풀 파워드 모트먼트에서 갖는 경우 일렉트릭 포텐셜 프로파일인데요. 이게 사각 채널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4분의 1 면만 되겠습니다. 이거 센터브 월, 여기 센터브 이거 월. 4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월인데, 아이 컨센트에서 이 안에 채널이니까 얘는 일단, 용액이 채워져 있겠죠. 그리고 벽면은 하전이 돼 있고, 하전은 벽면대 하전대 그 포텐셜, 디멘셔널 값으로 보면 102.8mV를 이제 줬고, 그 다음에 채워져 있는 그 솔루션의 일렉트로라이트 농도가 C-20mV, 그런 경우, 두발 랭스, 일렉트로스틱 필드의 스트렝스에 관계된 파라미터가 주는 두 바이러스가 실질적으로 96.5 나노메타로 사이즈로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프로파일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옆에 그림은 아미 컨센트레이션을 10배 더 희박한 경우죠. 그러면은 이제 두 바이러스가 반대로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벽면에서 더 훨씬 포텐셜이 밀려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리퍼시브한 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월 서피스 포텐셜을 이두 개는 102.8을 썼는데 25.7mV. 이걸 이제 썼을 때는 이것은 이제 디멘전 리스너 값은 이것은 이제 4인데 이것은 이 디멘전 리스너 값이 25.7mV가 서피스 포텐셜을 간다는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각 채널에서 이 그림은 이제 한쪽으로 모든 그 내면의 그 평면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같은 그 세임 차지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혹은 다른 어떤 오퍼레이션을 방법으로 한쪽 면을 이제 다른 그 오퍼지 차지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쪽 면이 마이너스 52.3mV고 나머지 면은 이제 102mV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한쪽 면이 이제 오퍼지 차지를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이 네거티브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까지 보여드리는 것은 바운드리 컨디션 콘스턴트 포텐셜을 줬고요. 이것은 콘스턴트 차지 덴시티를 줬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지 덴시티가 포텐셜 사이 그레이디언트 값으로 이제 우리가 바운드리 컨디션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레이디언트 값이 큰 경우가 높게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지 덴시티가 높을수록.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을 봤기 때문에 일렉트릭 키네틱 인터랙션이 있는 포 필드를 우리가 보는데요. 첫 번째 마찬가지로 렉탱귤러 채널인데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완디멘전을 봤을 때 스릭 채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이제 그린 펑션을 적용해서 완디멘전한 스릭 채널에서의 채널이 차이되어 있는 스위 채널을 흘러가는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도를 했습니다. 그린 펑션을 적용해서요. 그런데 완디멘전에서 하도 나가서 투디멘전을 렉탱귤러 채널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 이것 역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셀에서 이제 큰 문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나레 스트릭트에서 나오는 일렉트릭 스테링 인터랙션 엑스터널 필드가 되겠죠. 우리가 들어가는 F컴이. 이것이 이제 볼 차이den스하고 어떤 가해지는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가 되겠습니다. E가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실험적으로 바깥에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거로 몇 미리 볼트를 가해지거나 하는 그 값이 되겠죠. 단위에서 몇 미리 볼트를 가해진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채널에서는 이와 같은 차지 컨서베이션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죠.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종합적인 보존식이 있는데요. 이 V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워낙 구하고자 하는 V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포텐셜을 구했는데 포텐셜을 구했죠. 이렇게 포텐셜을 구하면은 거기가 이제 포텐셜을 알면 이제 볼륨 차이 덴시티를 알 수가 있으니까 포텐셜 값이 볼륨 차이 덴시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값이 같아지도록 처음에 준 값과 나중에 이 값이 어느 값이 같아지도록 계속 이터레이션 하는 그 스킴을 우리가 계속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이제 석세시를 하는 건데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노스를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고요. 그래서 이 보존식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보여드리면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전된 차지가 차지를 취하는 채널이 있는데 네거티브 차지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플러스 차지되는 카운터라는 게 많이 연구되죠. 프로 방향은 이제 패시드링 프로가 흐르고요. 그러면은 이 벽면에서 떨어져 있는 가까운 데는 이제 카운터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드바이 더블 레이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탑가분의 일이 이제 그 더블 레이어가 이제 좀 더 깊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그 표면에서 아주 가까운 벽에 있는 것은 이제 좀 더 컴팩트하게 있는 컴팩트 레이어, 또 떨어져 있으면 디퓨즈 레이어, 두 더블 레이어로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지금 제가 다이나믹하게 보여드리는 것은 가스 이온들이 이제 움직이는 방향을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스인들이 카운트하니까 네거티브로 끌리게 되겠죠. 그래서 월쪽으로 갔다가 가면서 반대로 컨덕션 커런트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거티브 월스 중심 쪽으로 오면은 네거티브 차지 이펙트가 없는 경우는 프레시드 프로의 이펙트에 도미언트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차지 여기서 그리면서 마이너스 차지 이온들은 그냥 일로 흘러가겠죠. 그 프로의 영향에서. 그러면 그것은 이제 스트림 커런트를 이제 형성하고요. 마이너스 아이온들은요. 그래서 이 역시는 방향 반대인 스트림 커런트 방향, 프로들은 프로 방향으로 가는 거와 포지티브 이온
컨덕션 커런트,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커런트가 생성이 되는데, 어쨌든 이 채널 안에서 주어진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이 커런트에는, 어디 뭐 생성이 되거나 제너레이션 되거나 이제 소멸되지 않죠. 그러니까 컨서베이션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들어간 그 이것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컨덕션 커런트고 이것이 이제 스미 커런트 이펙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채널이 이제 다운스트림 쪽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쪽에 있을 거고, 업스트림 쪽으로 가는 것은 플러스로 이제 이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텐셜 차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이 이제 스트림의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트림 포텐셜 제너레이션인데. 그것을 좀 더, 해석해서 보면은, 어떤 말을, 실린더를 이제 우리가 설정해 놓고, 컨벡션 커런트, 스팀 커런트가 이제, 아까 포지티브 이온이지, 잘못 말했죠. 네거티브 이온이 들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벡션 커런트가 이제 포지티브 이온에 대해서 이제, 아까 병면에 따라서 흘러가는 포지티브 이온들이, 그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벌크 플로우에 따라서 벌크 컨덕션 커런트가 있고, 채널 벽면에 따라서 커런트가 서비스 컨덕션 커런트가 있는데, 우리가, 제가 채널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머티리얼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폴리마겔이라든가, 이노가닉, 실리콘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쿼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같은 경우, 현재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 수용량의 차이는 수용액의 솔루션의 컨덕션 커런트가 이 서비스 컨덕션이 매속 훨씬 크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은 무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테디 상태에서 어쨌거나 스트리밍 커런트와 컨덕션 커런트의 합의를 매스 컨서베이션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헤르먼트 스몰 시티 이퀘이션이 1920년대 40년대에 나온 이퀘이션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프로가 델타 P라는 프레시빌 프로가 있으면 하드된 채널을 따라서 흐르면은 그 채널 내부에서 델타 E라고 하는 스트림 커런트 포텐셜이 발생한다는 그러한 관계를 정립해 놓은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이렉트 컨서베이션이고 소셜 컨덕티비티, 서비스 컨덕티비티, 이건 머티리얼 프로퍼티죠. 어떤 솔루션에 실제 어떤 수용액에 주어진 아이언 컨센트레이션, 주어진 버퍼에 대한 소셜 컨덕티비티가 매저할 수가 있는 거고, 서비스 컨덕티비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저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로시티 프로파일을 이제 저희가 구했는데요. 렉탱귤러 마이크로 채널에서 여기서 이제 하이트 미드스가 이렇게 이제 완전 정사각형 사각 채널이고요. 월 서클 포텐셜이 102.82V를 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센터 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일렉트라이트 아이오닉 콘센트레이션, 예를 들어서 KCl을 우리가 이제 솔트를 1mm몰 썼을 때와 C-2mm몰을 썼을 때 그 바이오렌스가 있으면 확정이 되죠. 두 배로. 즉, 일렉트로스테릭 리포싱이 아주 왕성하게 스트롱하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블루스 프로파일 보시면은 확 그냥 내려갔죠. 전반적인 블루스 프로파일이. 즉, 우리가 이것이 무던상에 이제 과거에 많이 이제 이것은 이제 리올로지 쪽 거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비스코시티가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채널 벽면의 카운터 아이언들, 이온들에 의해서 반대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프로를 갖다 렉을 억제하는, 저지하는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스코시티가 증가하는 이것만큼 증가해서 이제 빌로시티가 다운했다는 것,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로 비스코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런 건 이어서 트라이스 컨디션입니다. 세쪽 나머지 면은 102.8mm를 줬고 한쪽 면은 오포지트하게 마이너스 51.4mm를 줬을 때 여기서 그리면서 이제 이쪽 면이 되겠습니다. 이쪽 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쪽은 0부터 위드스는 전체 반 4분의 1이 아니라 여기서 2분의 1이 있어요. 0에서 4. 요거는 이제 여기 센터에서 여기는 센터 이쪽에 있고요. 그림을 우리가 좀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밀려나는 이게 좀 대칭들이 좀 내가지고 요 서피스 이펙트 때문에 좀 전반적인 그 스피커까지 좀 스크루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언 스트렝스가 내려가는 감소하는 드바이런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면에서 이 리퍼시브한 그 포스 퀵 때문에 전반적인 그 스피커는 어쨌거나 내려가고요. 마찬가지로 그 디스코스 이펙트가 그만큼 디스코스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아이언 컨센트레이션이 감소하면은 드바이런스가 커지고 보다 스톤이 리퍼시브하기 때문에 정면에서 전반적인 프로파일이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은 파트들 간의 인터랙션인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점이 있고요. 드바이런스 파트들 간의 주위에 형성이 되는데요. 얇은 경우 드바이런스의 형성이 되고 이제 두껍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드바이런스라는 것은 자기 입자 주위에 어떤 서비스 표면에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현격하게 미치는 영역까지 이제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파전된 두 물체 간의 그 인터랙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서스펜션에서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임의 동결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자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스페리컬 셀 모델에서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스페리컬 셀 모델이 이제 시스템 전체로 한 번에 이제 계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제 어떤 페어 인터랙션 두 이제 그 파트 IJ 투 파트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두 파트 간의 기본적인 에너지를 구하고 그리고서 페어제 즉 단순 그 에디션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한 방법 전반적인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스피커 셀 모델 같은 이것은 이제 서스펜션이 바디 센터 큐빅이냐 아니면 페이스 센터 큐빅이냐 이것은 열 보여드리면 이제 헥사고나 포스펙터인데요. 그리고 하나 주위에 이제 파트를 잘 이웃하고 있는 파트 간의 거리가 H가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포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같은 방식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고 이것을 다른 그 뉴메리컬 솔루션과 결합해서 예를 들어 바운드리 엘리먼트 메소드나 바운드리 인티그럴 메소드 결합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개의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되었고요. 이것은 어프로치메이터 어나리티컬 솔루션인데 이건 1936년에 나오는 게 더 리얼한 어프로치메이션이라고 폴로이드 산소의 바이오리인데 하지만 이거 같은 것은 많은 콘스탄트 포텐셜에서는 잘 맞지만 콘스탄트 차지에서는 다이버지 않는 것이 있고요. 리니어 슈퍼포지션 어프로치메이션의 경우는 콘스탄트 포텐셜에서 그 콘스탄트 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상당히 두 물체 간의 바디가 가까워지면은 이그젝트 소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소개드린 이것은 싱귤러리티 메소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 내부에는 이제 싱귤러 포인트를 잡아놔서 이로 이제 부여해서 이 싱귤러 포인트 차지에 대한 싱귤러 솔루션에 만족하는 또 바운드 펀치를 주어서 그 바운드 펀치를 만족하는 Q 값을 Q는 언론 값인데 Q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Q 값을 구하면은 어쨌거나 any 서비스 포인트에 대해서 이벨루에이션 되면 푸사이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푸사이 값을 그림은 이제 요거는 제가 디스플레이 바이스 디스포스 크기가 다른 두 가지 경우에 파스칼에 대해서 한 건데요. 이와 같은 매트리스 폴로 됐고요. 이것을 매트리스 폴로 되기 때문에 이 Q 값을 인버스 시켜갖고 구하면 Q 값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론 싱글레이트인데 그것을 구하면 푸사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보던 큰 파트를 작은 파트를 가지고 정의되고 이것은 파트 스퀘어와 이제 프레선 월 사이로 이미지 메소드 리플레션에서 이제
이미지 차트, 싱글에서 그 벽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서 매트리스 보기가 훨씬 방법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드 월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해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사이 값을 구하면 사이 값을 값은 일렉트릭 필드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일렉트릭 필드 벡터를 구하면 막스 스펙 텐사 여기서 막스 스펙 텐사는 사실은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에서 정의되는 이와 같은 풀 이케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이쪽은 매그네틱 이 폼은 없애버리면은 일렉트릭 필드에서 나타나는 막스 스펙 텐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텐사를 구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포스를 구하고 인터스 앵글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프로파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포함한 월과 하트가 인터레이션, 하트 인터레이션, 에너지 거리에 따라서 결국 이것이 에너지를 요 프로파일을 구하면은 나중에 저희가 그 주어진 시스템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면은 그 시스템에 우리가 그 마이크로 플루이드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이렇게 캔트 프로 할 때 들어가는 포텐셜 값에도 우리가 이 데이터를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실험적인 그 베리파이를 거쳐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서스펜션 매니바디로 이루어진 콜로이달 시스템이나 나노이사 시스템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폴리엘렉트로라이트 폴리머 체인 시스템에서 이제 모노머의 좀 대신을 생각해요. 그 같은 시스템에서 컴플렉스 플루이드 시스템에서 다이나믹 프로퍼티는 물론이지만 스테디 프로퍼티를 우리가 예측할 때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 모레크라 모델 예를 들어서 몬테카르로라든가 모레크라 다이나믹스 그리고 브라운의 다이나믹스한테 에너지 텀이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 텀에 결국 그 프로파일 컵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시밀라 바이티스 버스인 경우고요. 전체적인 이제 토탈 매니바이트 디자인에서 태워야 될 전부 에디션을 하는 방법으로 벌크의 경우 그 다음에 컴파인 스페이스인 경우에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 카트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디퓨전인데 이와 같은 농도 그레이던트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파트를 디퓨전은 것은 이 농도 임팩트 때문에 속스 아인슈타인 임팩트에서 레디에이션 분당 그 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K값이 K값은 이제 하이드로다이나믹 코에피션트고요. 이제 그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이고요. 그 다음에 S값은 서머다이나믹 코에피션트인데 이거 오스모틱 프레셔에서 정의가 되고요. S값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 K값은 모노 디스퍼스된 서스펜션에 대해서 하펠 브레너가 우리 오던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 같은 식을 대시했고 C라고 하는 농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S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G값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레디얼 덴시티 펑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저는 이제 몬테카르포를 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E가 그 인터치 에너지 텀이 아까 제가 들어가는 좀 설명드린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디얼 RDF,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하는 건 스타티컬 미케니컬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고농도로 구하면, 진한 농도로 구하면 서스펜션 농도가 진해지면 이와 같은 경우가 잘 많지 않기 때문에 몬테카르포를 우리가 쓰는데요. 몬테카르포가 쓰는 결과를 보여드리면 타임스텝에 따라서 처음 우리가 어떠한 필요까지 조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5만 명까지 돌려가면서 하면은 그렇게 돼서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악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파트의 농도가 2%, 그 다음에 20%, 40% 높아질수록 덴시티 프로파일의 오실레이션의 농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이가 더 커지면 좀 더 밀려나서 전반적으로 리퍼시브한 것이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RDF,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하면 이제 서머다이나믹 코에피션트 구하고 하이드로다이나믹 코에피션트는 하펠 브레너가 정리한 것을 구하면 여러 가지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레이더 디비전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파티클의 서스펜션 농도에 따라서 50%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30% 이상 지나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고 물론 그것은 이제 주어진 서스펜션의 아연 농도에 따라서 또 디펜드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것을 시간이 소진하는데요.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일렉트릭 스타팅 인터랙션과 카티비서거리 이제 마이크로스가 리서치하는 데 중요하고요. 롱레인지 벡터 인터랙션은 콜 바디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스펙트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잭슨빌 채널에서 일렉트릭 프로 원인지를 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든 디퓨전 코에피션트 결과, 그래서 컨센트레이티드 서스펜션인 경우에 파티클의 브레이든 디퓨전 코에피션트 결과를 멀티컬 시뮬레이션을 써서 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